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 의회가 지하도 상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불법 양도 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근거 없는 조례에 불과하다며 상인들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성만 국회의원의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꽉 막힌 지하도 상가 문제를 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만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네. 이도영 청운대 연구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지하도 상가 문제가 좀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오늘 자세히 해보려고 하고요. 앞서서 지금 바쁜 이 국정감사 시즌에도 좀 자리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 공방이 좀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산중위에 있는데 산중위는 이제 국가 경제 정책을 주로 미시 정책을 많이 하는 곳이라 정치적인 쟁점이 좀 덜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 격론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가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비판이 쏟아지면서 또 김범수 의장이 직접 또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그동안 좀 침해했던 그런 영업 행태를 고치고 이제 올바른 길로 가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개정 국회를 통과했네요. 사실 이제 개정안을 발의할 때 연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들이 5년 단위로 비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사업이 잘 되면 아무래도 입찰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요. 사업이 안 되면 입찰가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상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중에는 임차료가 올라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에서는 뭐 일반 상인한테도 좀 임차료 올리지 마라 또는 장기간 또 임대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지방자치제가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달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통시장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음 계약 기간도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또 연장하는 방법도 입찰이나 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8년도 12월 달에 해당되는 전통시장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임차한 이 상인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 즉 전통시장법을 적용받게 하는데 실제 2018년도 12월 당시에 임차하고 있던 상인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던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법을 개정한 거는 당시에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들도 당연히 해당되는 전통시장법에 적용을 받아서 향후에 연장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찰이나 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준 겁니다. 우리 부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법이 적용이 안 되면 지금 그 사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이 다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이 공물법에 근거해서.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당시에 임차했던 분들도 지금 만약 5년 만료가 되면 5년 단위로 조례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 수의 계약 또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전 수혜 대상까지 포함하는 그렇죠.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와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인천시 지하도 상가 또 임차 우리 상인분들 이야기인데
지금 인천시가 꽤 오랜 기간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시 의회가 지금 회기 중인데 조례 개정안을 최근 다시 내놨어요. 자, 이 핵심 내용과 논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전대 양수 양도 유예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당초보다 3년 네. 늘리는, 그리고 또 지하도상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또다시 인천시의회에서 안병배 의원의 발의로 됐는데요. 지난 18년 동안 그 합법적이었던 지하도상가의 전대 양수 양도가 하루아침에 이제 불법으로 금지가 되면서 내년 2월부터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은 좀 특징적인 게 기존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 상가 이제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지하도 상가 상생협의회가 2022년까지 더 늘리는 내용까지 포함된 조례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일단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내용과 지금 인천시 지하도 상가의 관련 조례안 상황, 지금 이제 전통시장법을 적용하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겁니까?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상인으로 계신 임차인 분들이 대부분이 2018년도 당시에 임차였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5년 단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례와의 관계를 보면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전대된 상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전통시장법에서도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는 원래 안 되는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조례에 근거해서 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대를 해줬죠.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전대가 안 된다는 방식으로 선회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년 유예 기간을 뒀는데 2년 유예 기간은 좀 짧다 해서 이제 5년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통시장법과 연계가 돼서 향후에 이런 해당되는 5년의 어떤 그 유예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전대에서 실질적인 임차인이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장을 통해서 장기간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년 유예 기간 동안 양수 양도를 원활히 해서 큰 마찰 없이 지금의 어떤 지하 상가가 어떤 임차권이 이전이 되고 안정화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계약 기간에 대한 합법적인 어떤 가이드 기준이 좀 이 법 안에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고요. 일단 상위법에 분명히 위반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인천시 지하도 상가의 전대 행위가 지금 인천시 의회가 내놓은 조례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제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항마다 약간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유예냐 5년 유예냐는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꼭 2년만 유예해줘라. 뭐 5년이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현실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2년 또는 5년을 적용하는 건데 그동안 행안부에서는 2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2년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지금 좀 자연스럽게 지금 임차인들이 새롭게 다른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 전환되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2년을 강요하게 되면 큰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좀 행안부가 이건 좀 큰 틀에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소유권의 문제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상가의 어떤 그 사업하시는 그 단위가 소유물의 단위로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법적으로 준비돼야 될 게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단 5년 유예안은 최소한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혼란을 피할 수 있고 앞으로 3년 유예된 기간 동안
전통시장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장기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전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금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분 소유권 같이 아파트 단위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하 공간을 구분 소유권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 준비 절차가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일단 좀 해법에 대한 의견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도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통시장법이 상인들의 임차권을 사용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두텁게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성만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임차인들을 위해서 애를 써오신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통시장법과 또 인천시에서 발의한 조례와는 조금 원활히 하는 측면은 있지만 좀 차원을 달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법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인천시의 조례안은 지난번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는 있겠죠.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겠지만은 본회의의 문턱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또 설령 본회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인천시 입장에서 당연히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대, 양수양도 금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지난번과 유사한 수준을 밟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예. 일단 앞에 이제 이성만 의원께서 이제 포함한 얘기이지만 일단 공유재산법상 양도 양수가 이제 전매가 금지되는 내용으로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전통시장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게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귀책 사유가 임차인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천시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놔서 이미 2000년도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놔서 양수양도도 가능하고 전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임차권을 구입을 하고 또 전대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상위법에 안 맞는다고 한다면 그걸 고쳐야죠. 고치는데 믿었던 신뢰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스무스하게 이게 고쳐져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내쫓듯이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고 이게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 자체도 행안부에서는 그런 유예기간을 둬야 될 만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5년으로 현재는 혼란이 크니 5년으로 늘리자는 안 자체가 저는 공물법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2018년 12월 당시에 임차인이 계속 임차인 형태로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동계약 같은 게 그런 방식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과 또 다른 공동사업자와 같이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당연히 5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지금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운영권이 넘어가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조례에서 결국 그 문제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 문제를 이제 의회에서 또 깊이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심의를 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 교수 의견도 좀 주시죠. 근데 지금 이 의원님이 그 배경 그리고 해법까지 지금 얘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이 전통시장 특별법 통과가 구조적 해법이 될 거냐 측면에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전통시장 그리고 지하도상가를 10년으로 늘려주는 그리고 좀 더 편의를 봐주는
그래서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를 육성할 수 있는 취지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전통시장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공물법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전대, 예. 양수, 양도 금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법의 통과, 상인들의 뭐 권위 향상에서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구조적, 일시적인 해법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좀 한계가 개정돼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인천시에서 의회에서 내놓은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유예 기간만 5년으로 늘린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유권, 공공재산 용도 폐지와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내용도 핵심이에요. 일단 그 지상은 도로고요. 지하상가는 지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용도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용도 폐지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용도 폐지는 가능하죠. 지하 공공 보도거든요, 정확히. 예. 그래서 이제 지상은 그냥 도로고, 예. 그다음에 지하는 지하 공공 보도인데 이렇게 중복으로 결정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상 지하 공공 보도는 폐지는 할 수 있어요. 폐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소유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나 안방만 살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의 단위에 어떻게 보면 필지가 확정이 돼야 되고 소유권 단위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지하 상가는 도로의 소유자가 지하 물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도로의 소유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도로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인천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 공간도 인천시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분 소유권 같은 입체 환지를 적용해서 소유권의 단위로 떼어내야 됩니다. 예. 떼어내야 되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하 공공보도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대한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입법적 준비가 좀 필요한 편입니다. 예. 같은 해석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구분 지상권, 뭐 민법상에 인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수도권 제2순환교통도로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3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다가 지하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위에는 사유재산, 밑에는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구분지상권 사례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수용 재경 처분이 나면서 이거를 반대 해석하면 되겠구나. 위에는 공용재산, 그러니까는 행정재산인 도로를 만들고 아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일반 민간인한테 사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겠지 않겠느냐는 뭐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중앙토지위원회 사례를 역적용하면 가능한데 이게 입법이 따르지 않는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전국적으로 또 지하도상가가 68개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현안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례가 없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례에서 용도 폐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조례 발의만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마지막 질문을 이성만 의원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활성화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많은 침체기가 있고 아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의견을 포함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한번 이게 뭐 형해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 개인의 소유물로 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평 전체의 것이고 인천시 전체의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평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그 규모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이도영 우리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68개나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논쟁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달성해야 되는데 법리적인 논쟁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법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인천시도 그렇고요.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